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15회 1부 시작합니다. 단결! 네. 충성.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온라인에서 산 명품백이 가짜라면 어떨까요? 국내 유명 명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명품 가방을 둘러싸고 다시 할게요. 명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명품 가방을 둘러싼 짝퉁 논란이 화제입니다. 한 온라인에서 피해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처음부터 해라. 한 온라인 쇼핑몰 똑같이 했어. 아유 도와줘서 고맙다 진짜. 형 고마워. 들었어? 해당 온라인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네 마지막으로 잘할게. 내가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내가 코가 왜 이렇게 막히냐. 그런 날 있지. 기억인다. 다시 외우겠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핀잔 줄게. 온라인에서 산 명품백이 가짜라면 어떨까요? 국내 유명 명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명품 가방을 둘러싼 짝퉁 논란이 화제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가방 4점을 구입한 소비자가 가품임을 확인하고 해당 온라인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쇼핑몰은 물건을 회수해간 이후에 일방적으로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제품을 확인한 소비자는 가방 안쪽에 각인 탭 글씨가 이중으로 번져 있었고요. 상자 안쪽 낙서, 필적까지 엉성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되겠죠. 가방이든 옷이든 심지어 먹는 거든 가짜를 만드는 놈은 싹을 잘라야겠습니다. 115회 1부였고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지난주보다 이뻐진 박하나 오셨습니다. 어색하네. 안녕하세요. 박아나입니다. 예. 이런 칭찬 어색하잖아 갑자기. 아니 뭘 해서 좀 이뻐졌나? 그거는 옛날에 했고. 지난주에 지금은 아니, 안 되지. 예. 아니 그 부위가 자리를 서서히 좀 잡아가는 듯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뭘 한 거 같잖아. 그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 막국수 먹어서 그런가? 사실 이건 비밀이라서 말하면 안 되겠다. 예. 뭘 먹었는데 말하면 안 되겠어. 김가루가 있는 뭔가를 알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뭔가를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좀 가리거나 부끄러워하는 건 난 옳지 않다고 봐요. 뭐요? 성형? 수술? 시술? 시술이든 성형이든 본인이 선택한 건데 이걸 뭐 가린다고 가려지나? 아니 난 가리지 않아. 한 게 없으니까. 난 당당하지. 시술은 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성형은 안 했다. 시술. 아 진짜요? 아니 눈, 코, 입 다 하나도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아니에요? 눈코 안 했지. 갑자기 눈코 안 했지. 예. 진짜 많이 안 이상하게 했네. 덥게 하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아나 네. 오늘 의상이 파랑파랑하죠? 봄 같네요. 네. 오늘 왜 군대 갔다 왔어요? 내가 충성했잖아. 총책. 총성. 예. 강철 부대 컨셉인데 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막 잘- 강철 부대 보세요? 아유, 완전 그거 요즘 안 보는 남자가 저 어디 있어요? 요 아, 진짜? 패션 누구 좀 따라한 것 같으세요? 지금 그렇지. 황충원 씨 UDT. SSU의 황충원. SS의 황충원 아닌가? 패션을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머리 밀어버려야 되는데. 예. 나도 봐야 되겠다. 아무튼 강철 부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한번 잘 따라해 어울려요. 예. 근데 안 더워요? 지금 봄이잖아. 더워 이제. 죽겠어. 이제 초여름이야 이제. 아니 너무 더워 어. 죽겠는데 죄송하게 또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오늘 가발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무튼 이거 그렇습니다. 재밌겠네. 우리 에디 형. 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예, 네. 지난주 안 왔었나요? 지난주에 왔어요. 깜짝. 지난주 왔었었나? 네, 2주 연속 지금 제가 출석을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네. 네. 고민탁 했었던 거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그렇죠. 지난주가 뭐 별일 없었습니까? 네, 뭐 요즘에는 이게 요즘이 아니죠. 이번 주, 지난주 다 오프라인에 사실은 실제 시장에서는 오프라인의 그 행사들이 굉장히 뜨겁게 계획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진행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행사 진행은 계속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진행되고 계속? 있습니다. 어떤 네. 행사요? 세일 행사요? 뭐 이런. 좀 더 큰 행사죠. 왜냐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특히 대리점 중심으로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커버하려고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 중심으로 행사를 크게 벌리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할인도 들어가나요? 물론 할인도 많이 들어가죠. 음. 작년 재고들이 다 꺼내지고 예. 겨울 상품까지도 다시 나오는 상황이. 아무튼 아울렛도 좀 백화점과 더불어서 예, 매출이 좀 올라야 될 텐데. 아니 관련해서 네. 관련해서 지난주에 저도 백화점 가서 세일을 하러 갔더니 행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요? 그 균일가 판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약간 비하인드. 10,000원, 20,000원 이거 진짜 많았어요. 소비자가 다행이네. 균일가 요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소비자가 균일가 소비자가는 뭐고 설마? 균일가가 뭐냐?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격을 정할 때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지킨다고 자기네가 그러니까 제조업 소비자 가격이나 권장 소비자 가격은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판매한 제조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예. 막 지난번 잠깐 얘기했듯이 마크업 뭐 3배에서 뭐 3.5배 이렇게 붙여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서 예. 이제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판매 가격만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애초에 정했던 게 10,000원이다. 음. 그러면 30% 할인해서 판매한다. 이거는 7,000원에 판매한다는 7,000원만 붙이게 돼 있어요. 현장 판매가를 롤테끼로 바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있는 그 공간에다가. 그 이전 이중 가격을 옛날에는 가리는 이중 가리는 가격을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정 소비자가격이 있으니까 음. 할인 가격을 또 이렇게 이중 태그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이게 다 불법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거기다 그냥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그런 걸 피해가죠. 맞아요. 매장 죽어납니다. 가격 떨어질 때마다 해당품만 그래서 찾아가지고. 2월 상품 보면 그 스티커가 두툼합니다. 맞아요. 두툼해요. 사이즈는 X승. 그거 떼보면 그러니까. 10몇만 원짜리가 19,000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꺼운 거 사야 되겠네. 이게 또 비밀이 있는데 제조 원가가 그 회계상으로 장부상 이제 처음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1년에 30%씩 차감이 돼요. 감가상각. 100원이 70원, 그 다음에 또 30%에서 49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균일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B급 인생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B급 인생입니다. 그런 류의 그 셔츠 색깔, 그렇죠. 그런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네 인디언 그래요? 핑크. 칙칙하고. 얘기했잖아요. 15,000원. 오 인디언 그러니까 핑크 많았잖아. 괜찮아. 예, 115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코너는요,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살펴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주간 패션 동향을 전해드려야 되겠죠? 예. 없습니다. 5월 첫째 주 시장이 없어요? 크게 고꾸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브랜드들이 매출 노출을 꺼려서 자료 집계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주 패스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휴민트가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자료 정보 제공을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어렵네요. 주시면 될 텐데. 자, 대신에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신세계가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뉴스입니다. 신세계는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3% 증가한 1조 3,200억 원, 영업이익은 3,659% 증가한 1,236억 원, 당기순이익은 5,451.2% 오른 89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매출의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과 함께 지난 3월 이른바 보복 소비로 인한 매출의 폭발적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부문별로는 백화점 부문의 경우 매출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4,932억 원, 영업이익은 최대 규모인 823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1분기 대비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은 2019년에 비해서도 매출은 7.8%, 영업이익은 17.9% 늘어난 것이라고 하고요. 면세점 사업을 맡고 있는 신세계 DF는 매출 4,789억 원, 영업이익이 231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매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3,419억 원, 영업이익은 77.5%로 크게 늘어나서 213억 원을 기록했고 또 센트럴시티도 호텔과 백화점 임대 수익 증가로 매출은 전년 대비 7.2% 늘어나서 597억 원, 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8% 증가한 158억 원, 까사미아는 매출 49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6.4% 성장했고
영업 손실은 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신세계가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이익을 냈다는 소식인데 보통 빅3라고 하는 유통점 중에서는 신세계가 실적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직 현대백화점도 공시를 했나요 지금? 제가 못 봤으니까. 더 현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더 현대 하고 때문에 있는데. 현대도 괜찮아요. 여의도의 매출 폭풍이 현대를 살린다. 뭐 반면에 그 롯데는 어떻습니까? 롯데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롯데백화점 왜 가냐라고 물어보면 가까워서 간다고. 아 옛날부터 말 된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롯데마트나 입지가 워낙 롯데백화점이 좋다. 롯데는 여기저기. 싼 거 파는 데라는 이런 소문 그 소비자들 사이에서 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요 빅3만 놓고 난 상품권 매출을 비교해 보면 잘 알겠지만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상품권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왜냐면 이마트까지 그치, 사람이 그치. 같이 가는. 신세계 상품권이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상품 난다 좋더라 솔직히. 아니 근데 난 그 중에 신세계가 들어오면 그 뭡니까 대형 마트, 그러니까 이마트. 이마트 말고 트레이더스 말씀. 트레이더스, 아. 트레이더스에 위스키가 때때로 가면 어. 너무 괜찮은 이 가성비 높은 위스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집에 한 2병 사놨는데 또 사고 싶.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4월 마감 백화점들 네. 신장률만 놓고 보면 롯데가 20%, 20%. 신세계가 38.2%, 아, 거의 40%. 두배 차이네요. 현대가 26.3% 정도고요. 아. 5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롯데가 10% 상승 신장. 그다음에 현대가 21%, 신세계가 24%. 롯데가 좀 자존심이 상하네. 왜 그렇지? 예, 코로나19 그 대응을 좀 잘못해서 그런가?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는 에이블리가 성공적인 브랜딩 캠페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뉴스입니다.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은 앱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20만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 앱에 접속하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도 9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상승 흐름은 지난달부터 배우 김태리와 함께한 브랜딩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2030 사용자 유입이 더욱 늘었고 또 이에 따라서 지난 4월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 상승했으며 주문수 역시 2배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빨인데. 아니 근데 앱 월간 광고빨이에요. 활성 그 사용자 수 420만이 역대 최고라는 게 이 에이블리 얘네들이 보내온 자료에는 전체 앱 중에서도 전체 앱 최고라고. 중에서 420만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월 사용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걔네들이 집계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MAU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 활성화된 사용자를 그러니까 실제 이용한다. 그걸 체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그 얘네들이 보내온 자료일 거예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전체 그 플랫폼 중에서도 예, 뭐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에이블리가.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29cm가 박준모 전 아마존 코리아 대표를 공동 대표로 선임하고 윤자영 대표와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는 뉴스입니다. 박준모 공동 대표는 아마존 코리아 한국, 동남아 대표이사, 또 아마존 중국, 한국, 동남아 PM 총괄 등을 역임했고요. 글로벌 커머스와 조직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29cm의 대표 영입 소식이었는데 29cm 고 대표가 예전에 그분 누구셨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예전에 29cm가 있었고 29cm를 스타일쉐어가 인수를 한 거예요. 윤자영은 스타일쉐어의 대표예요. 예. 지금 이 양쪽 스타일쉐어 대표와 29cm 대표를 윤자영 대표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창호 대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분 이후로 제가 공석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니 공석이 아니라 인수를 하면서 윤자영 대표 체제 이것도 한 1년 넘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날라갔다는 얘기네 그분은. 날라갔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아마존 코리아, 아마존이 SK그룹에 있는 11번가를 통해서 한국에 아마존 진출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베이니 뭐니 여기저기에 있는 그 온라인 MD들이 11번가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지금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있는 대표라는 사람이 29cm의 대표의 공동 대표가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더 큰 이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나 보죠.
더 큰 가치가 그 있다. 밑에 뉴스를 보면 알 거. 아 그래요? 네. 바로 갑시다 그러면. 우선 갑니다. 예? 자, 이번 뉴스도 관련 뉴스고요. 무신사가 29cm와 스타일쉐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M&A 전문 매체 더벨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무신사가 29cm 인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사 간 이견이 커서 최종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무신사는 29cm만을 원하고 있지만 양사의 주요 주주인 IMM 인베스트먼트는 스타일쉐어까지 묶어서 3천억 원에 매각하려는 반면 무신사는 매수 금액을 2천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인수 가격을 두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스타일쉐어와 29cm가 시장에 매물로 회자된 건 올 초부터인데 지배구조상 스타일쉐어가 29cm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라 스타일쉐어가 29cm 매각의 주체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스타일쉐어 측은 29cm와의 통합 매각을 선호하고 매각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매체는 또 가격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현금 거래가 아닌 지분 스왑 방식의 거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즉 무신사의 주식으로 양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스타일쉐어의 주요 주주로 무신사가 남게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관련 뉴스인데 이거 더벨이 이 더벨? 머니투데이 소속인데 얘네들이 좀 그 유료 기사를 쓰고 있는 매체예요. 근데 나는 유료 기사. 근데 요 기사가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업계에서? 아니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사실은 세력 확장을 위해서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W 컨셉의 최종까지 갔었는데도 원래는 무신사였어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기사들은 취재원이 누군지가 굉장히 믿을 수 중요하거든요. 있냐 이거야? 업계에서 나온 얘기 그냥 듣고 이거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갖고 온 거고. 그런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다음은 이슈 토크죠? 네, 마지막으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우리나라에도 주 4일 근무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관련 뉴스를 먼저 보면 카페24가 매월 2번의 주 4일 근무가 이루어지는 오프데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카페24 오프데이는 매월 2번째, 4번째 금요일인데요. 원래도 매월 4번째 금요일은 전 직원에게 레저 휴가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 제도로 이를 2번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하고요. 또 카페24는 오프데이 외에 나머지 금요일에는 재택근무를 공식 독려해서 사무실에서의 근무를 주 4일로 줄인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들어가고 싶네. 카페24. 오. 근데 사실 카페24 이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은 어디죠? 에듀윌. 에듀윌에서 몇 년 전부터 주 4일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좋네. 배민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배미는 그 탄력 근무제. 탄력 근무제를 하고 있고 뭐 스타트업이나 일부 대기업에서도 지금 뭐 주 4일째, 주 4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직원들의 복지를 극대화시킨 근무제를 운영을 하고 이 있는데 정도 되면 회사 다니고 싶어지잖아. 주 4일째 프리랜서를 할 이유가 없어 이 정도면. 그 직장에 속하면서도 프리랜서처럼 느껴지고 있을 거야 아마 이분들은. 그렇구나. 이게 아니,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부터 재택근무예요. 지금까지. 아니, 근데 왜 나가냐면 재택근무와 주 4일 근무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온라인 베이스의 비즈니스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다 가능하다. 근데 단점이 있다. 팀원이 관둬도 왜 관두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팀원이 들어와도 누군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정년 보장은 될까요? 이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이런 데는 마음 넘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거예요. 프리랜서 같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이 고용법, 노동법 관련해서는 선진국 유럽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선진국에서는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를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GDP도 높고 생활 환경도 뭐 굉장히 그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선 수준인데 이 주 4일제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주 4일제를 시작해서 우리가 토요일 근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 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했었는데 주 4일제 근무가 시행되는 게 우선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업무 구조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네.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그렇죠. 그게 제일 크고 가장 그 전에는 불안해서 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했던 심리적인 압박 뭐 이런 것들 회사를 꼭 나가야 되고 혹시 이거 잘못 사용하면 또 눈에 뭐 이렇게 박힌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에 대한 민주국이니까. 심리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거는 바꿔놓은 것 같아요. 확실히.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런 심리적인 것들은 싹 걷어낸 것 같고 그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업무 효율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회사에서도 평가를 했던 것 같고 지금 딱 8시 반 되면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 나가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라고 저도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예전과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 불과 10년까지도 아니에요. 10년 전후만 비교해봐도 물론 업종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녁 먹고 와서 이제 일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만연했어요. 많았죠. 진짜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6시 땡 하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싫어. 아니 8시 반쯤에 통화를 하고 밖에서 다시 사무실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딱 보면 없어.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업무를 꼭 사무실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 관념이 깨지면 완전 빠지니까 바뀌었어요. 네, 깨져버렸어요. 그럼 충분히 이제 어디서든 해라. 뭐 그런 자유를 줄 수 있는 거고 사실 주 4일 근무제 한다고 해서 4일만 일한다 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휴가지에서도 아직까지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고도화된 산업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면 진짜 4일만 일해도 되는 그런 게 되겠지만 마음은 안 편할 제가 거다. 봤을 때는 4일만 일해서 될 수 있는 구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